안녕하세요. 강민경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백신 접종하셨나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그 이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정립하고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C 광주방송은 지역 자치단체장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지역의 모습을 예측하고 새로운 시대, 지역의 미래 전략을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에서 길을 찾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들을 랜선으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랜선으로 만나지만요.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지역의 미래 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에서 길을 찾다 그 첫 번째 시간. 우리에게 새 시대, 새로운 길을 제시해줄 지역은 바로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미래를 그려가는 땅. 순천은 산과 들, 바다를 끼고 있어 농산물은 물론 수산물이 풍부한 도시인데요. 광양, 여수, 보성 등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물론 전남 동부권 중심 도시로서 주거, 상업, 교육, 행정 기능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생활 인프라는 곧 탄탄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두가 인구 유출을 고민할 때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며 지난해 28만여 명을 돌파. 전남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제1의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간 읍송이나 이쪽에 나가면은 저쪽 전부 다 서남사구 다 정원이에요. 순천은 너무 공기도 좋고 아주 교육도 잘 시키고 그만한 또 환경도 좋다는 것에 다른 도시에서 우리 순천으로 많이 이사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순천 최고예요. 자랑스러워요. 특히 순천은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한 관광 산업이 잘 발달해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정원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 멸종위기종들의 낙원이라 불리는 순천만 습지. 자연이 그려낸 황금빛 장관을 감상할 수 있는 와온 해변. 다양한 식생을 간직한 조계산 도립공원과 세계문화유산의 이름을 올린 서남사까지 시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돼 연간 500만 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연과 공생하며 더 높게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 청정도시 순천의 이야기를 허석 시장에게 들어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에서 길을 찾다 오늘 함께할 지역은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입니다. 그리고 오늘 순천시를 대표해서 허석 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과 지금 함께 랜선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랜선으로 함께하시는 순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시장 허석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뵈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주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고요. 휴일에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순천의 미래 지역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순천시는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초 낮술 금지라는 강력한 네. 행정 명령을 내리시기도 그렇습니다. 했는데요. 현재 순천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 어떤가요? 낮술 금지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예, 그것은 사실은 강력한 제재로 해서 동선을 좀 줄이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하는 다양한 선제적 조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네. 덕분에 순천시가 다양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지금도 순천 지역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거의 시스템 차원에서 봉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모든 게 29만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인 노력으로 협조해 주신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가 늘 때마다 선제적인 방어 조치와 또 시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금방 잡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싶은데요. 이제 민선 7기 4년 차입니다. 네. 하지만 임기 2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19와 싸워야 했던 탓에 취임 당시 계획했던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수정해야만 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단 우리 순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 그 지구촌 전체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순천시에서는 제가 민선 7기 취임 이후로 중국의 중간촌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국외로 나가야만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나마 임기 절반 1년 반 동안 많이 갖춰놓긴 했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발이 묶였기 때문에 진도가 조금 안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 점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오히려 저는 코로나19가 우리 순천시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이런 자세로 정책을 많이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도 이 추진한 정책들 중에 그렇다면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정책이 있을까요? 사실은 다 저에게는 소중한 또 네. 우리 순천 시민에게는 소중한 정책들이지만 이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순천을 빛내게 했던 운동은 권분운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그 목민심서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네. 이 권분운동은 재난을 당했을 때 거울의 수령이 조금 가진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좀 나눔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분 이렇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권분 꾸러미를 꾸려서 어려운 독거 노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전국적인 관심을 꾸렸고요. 두 네. 번째는 전 시민이 동참하는 마스크 권분 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9만 순천 시민이 모두가 봉사자 겸 또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저는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내가 1,000원만 내어도 누군가에게 마스크를 도움을 주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마스크가 나에게도 또 네. 배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정말 각광을 받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권분 가게라든지 또 어깨동무, 최근에는 어깨동무 가게 이렇게 단계별로 권분 운동이 이어졌는데 제안은 제가 했지만 사실은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주체적으로 나선 운동이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 덕분에 제가 상도 2개나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네. 게 시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네, 따뜻한 마음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전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순천시인데요. 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엔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순천시 어떤 점이 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점으로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순천 하면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순천에 살지 않는 분들께서도 느끼실 것입니다. 이제 순천 하면은 어떤 따뜻함이라든지 여유로움 이런 게 많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네. 순천만 습지 혹은 국가정원, 나간읍성, 또 서남사, 송광사를 떠올리면 순천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좀 관광지 하면은 좀 그 북적대고 네. 사람들이 정말 발 틈 없는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네. 코로나19 시대에는 좀 걸맞지가 않죠. 네, 그렇죠. 순천에 1,000만 관광객이 찾았던 것은 순천 방문회를 맞아서 경양 각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순천을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와 준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그릴 수 있게 됐는데요. 코로나19 극복 이후에 순천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우리 순천시는 코로나19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의 강점이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더욱더 강점으로 온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느림, 여유, 맛, 힐링 이런 단어를 떠올리면은 어떤 도시가 떠오를까요? 저는 단연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순천시가 가장 먼저 국민들의 뇌리에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면은 또 관광의 어떤 트렌드도 집단에서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느림, 여유, 맛, 힐링 이런 것과 가족 단위 자동차 여행 하면은 그 귀착점은 결국은 우리 순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에 와서 정말 편안함을 찾고 힐링을 하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순천시의 미래 전략을 허석 시장님의 강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인류의 삶을 지배한 지 벌써 1년. 우리의 일상은 변혁에 가까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사회 전 분야는 비접촉, 비대면으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 지각 변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명이 생태 문명으로 전환이 되어야지 동물과 식물이 모두 다 함께 살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곳곳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은 이전부터 생태 도시를 지향하면서 자연과 환경, 동물, 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더구나 2023년에는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시민과 함께 이것을 만든다는 기치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모두의 눈이 순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생태 자원에서 미래 먹거리를 착안한 순천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정원 산업을 시의 역점 정책으로 추진해 지난 2013년 국제 정원 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동천 일대에 나무 505종과 꽃 113종을 식재하고 세계 23개국과 83개의 정원 등을 조성해 생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각인시켰습니다. 이 기간에만 총 611만 명이 다녀가며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됐는데요. 박람회가 폐막한 이후에는 순천만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정원 문화의 발상지인 순천은 미래 성장 동력을 또 한 번 생태에서 찾았는데요.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혼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3월 2023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에 성공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2013년 박람회 개최 이후 10년 만에 개최되는 박람회로서 이 박람회는 우리 순천시에서 조성하는 대규모 공사보다는 일반 시민들께서 내 집 앞 작은 정원이라든지 조그만 정원을 만들고 화분을 내놓고 이런 자그마한 정성들이 하나하나씩 모여가지고 커다란 박람회장으로 연결시키게 됩니다. 이 박람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참여가 절대적인 핵심입니다. 앞으로 2023 박람회를 계기로 우리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게끔 순천의 자연 환경을 격을 높이는 그 하나의 발전의 장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다시 찾아올 일상.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순천에서 찾아봅니다. 네, KBC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순천 시민 여러분, 이 시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순천 지역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이니까 편안하게 누우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순천 시민 말고 다른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곳에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90%는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생태 흑수저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잠시 광고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을 알리는 홍보 영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순천이야말로 생태 금수저입니다.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대도시에 사는 분들을 제가 감히 생태 흑수저라고 표명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순천을 보면은 이해가 되시는가요? 생태 금수저 순천. 우리 순천 시민은 생태 금수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우리 순천시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10년이 지난 2023년 두 번째 정원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지구촌에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 도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이제는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죠. 또 우리 생태도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중요성도 또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가 달라지지 않는 도시, 달라지지 않는 사람, 달라지지 않는 나라는 저는 발전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코로나19 이후가 확연히 달라지는 사람과 지역과 나라야만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3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순천시는 두 번째 정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같은 국제 행사를 두 번 치르는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제 행사를 한번 치렀는데 만약에 실패를 했다 혹은 만족스럽지 않다면 국제기구에서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또 정부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우리 순천시는 2013년 순천 시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박람회를 치렀기 때문에 2023년 두 번째 정원 박람회를 치를 때 AIPH에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6개월에 걸쳐서 두 번째 치르는 정원 박람회를 기대해 주십시오. 박람회를 왜 치르는 것일까요? 행사를 하는 것일까요? 재미있으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박람회야말로 도시발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람회를 통해서 도시를 재생하는 것입니다. 이쪽이 좀 취약하다 하면 이쪽에서 박람회를 치르고요. 또 이쪽이 조금 부족하다 하면 이쪽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통해서 박람회를 통해서 도시의 완전성, 완결성을 추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2013년에 박람회를 치르고 2023년에 치른다면 2033년, 2043년, 2053년 지속적으로 우리 후손들이 박람회를 치를 것을 기대를 합니다. 2013년 박람회가 국가정원에서 치러졌습니다. 여러분 와 보셨죠? 순천의 가장 보물은 순천만 습지입니다. 자연적인 것이죠. 보존을 통해서 시민들의 보존을 통해서 그 가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도시의 성장판을 닫아놓은 것이 바로 국가정원입니다. 확대가 되지 않게끔 성장 저지선, 이게 바로 국가정원이고요. 그 국가정원에서 박람회를 치른 것이 2013년이었다면 2023년은 장소 자체가 국가정원에서 벗어나서 순천시 도시 전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2023년 정원 박람회의 핵심 키워드, 주제어는 정원에 삽니다입니다. 우리 순천시 전체가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원과 공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공원과 정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공원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근처의 공원은 지리산 국립공원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가장 잘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천만 국가정원, 제1호 국가정원입니다. 이 정원과 공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공원은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고요. 정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앞마당에 뭔가를 꾸며서 정말 안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는 순천시, 대한민국 정원도시 제1호가 되기 위해서 2023년 두 번째 박람회를 치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2013년 정원 박람회가 일부의 관계자와 일부의 시민이 주도했다면 2023년은 이제 누구라 할 것도 없이 29만 순천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나만의 정원입니다.
저는 우리 순천 시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정원을 만듭시다. 29만 순천 시민이, 심지어 서울에 사는 향후들, 광주에 사는 향후들, 우리 향후들까지도 순천 출신이라면, 순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저마다의 정원을 갖는 그런 시민이 되자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시민운동 차원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에는 24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24개 읍면동에 올 초에 시민정원 추진단을 이미 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를 우리 주민들이 꾸려 나가는 것입니다. 2013년에는 한평정원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이 한평 정도 되는 곳에 어김없이 정원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2023년은 한뼘정원이라고 제가 단어를 제시했습니다. 이 한 뼘 되는 곳만 있어도 거기에 꽃과 나무를 심자는 것입니다. 한 뼘도 없는 분은 어떻게 할까요? 나한테는 이 볼펜 꽂을 땅조차도 없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러면은 여러분은 마음속에라도 정원을 만드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9만 순천 시민 누구나 한 뼘 정원을 만들고 베란다에도 옥상에도 하다못해 내 차에도 사무실에도 정원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속에 정원을 꾸미는 것입니다. 읍면동에 대표 정원을 만들 것입니다. 정원이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정원을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콘테스트를 하고 또 사무실 정원, 베란다 정원 전부 해가지고 누가 잘했나 해서 표창도 시상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한 뼘 정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박람회가 국가정원 1호, 국가정원에서 행사가 치러진 것이었다면 이 순천 와보신 분 많이 계시겠죠. 순천은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또 동천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 동천을 2023년에는 중심축으로 할 것입니다. 동천 정원길을 만들 것이고요. 그 동천 정원길 하위로 한꾼의 길, 싸목싸목길, 또 뭐 시인의 길 이런 다양한 길들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림만 봐도 2023년의 미래가 저는 보입니다. 2023년에 그러면 상징적인 뭔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많이 모았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2013년에 꾸려진 국가정원의 상징적인 조형물이 호수정원입니다. 호수정원은 말 그대로 이 호수가 있고요. 그 속에 봉화언덕, 앵무언덕 이런 그 언덕이 있습니다. 2023년은 이것을 뒤집어보자라는 발상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수에가 봉우리가 있는데요.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봉우리 위에가 호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봉우리 위에가 호수가 있는 것이 있죠. 어딘가요? 백두산 천지입니다. 한라산, 백록담이죠. 공교롭게도 남북한을 상징하는 이 두 개의 산해가 봉우리 위에 호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두 번째 치르는 정원 박람회의 상징 조형물로 바로 분화구 정원을 만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그러긴 한데 예전에 어머니들께서 자녀가 잘 되라고 빌 때 이건 뭐 신앙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보름달에 뜬 날 밤에 맑은 물을 떠놓고 상 위에 물을 얼려놓고 이렇게 빌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잘 되라, 우리 딸 아프지 마라, 뭐 우리 손자, 손녀 이 느낌 어떻습니까? 백두산 천지는 우리 민족의 가장 거대한 그런 정한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한에서는 한라산, 백록담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조형물을 붙여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남북 순천 교류처럼 남과 북을 연결하는 통일을 지향하는 이미지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러한 분화구 정원을 비롯해서 다리 교량 옆에다가 정원을 만드는 브릿지 정원,
또 순천만에 있는 낭트 정원 근처의 문학 정원, 뭐 세계 문화유산 가든 투어. 우리 순천시는 유네스코 도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서남사로부터 또 우리 시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2023년에 가볼 것들을 계속 투어 코스들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국가정원 1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순천시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2호가 안 나오기를 바랐습니다만 저는 2호, 3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 태화강에가 국가정원 2호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2호가 나오니까 그럼 1호는 어딘가요?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이제 3호, 4호 계속해서 국가정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천 시민만 누릴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정원 문화를 저는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는 저희 순천시가 무엇으로 1호가 될 것인가?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되는 정원도시 1호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이나 26년쯤 어디선가 정원도시 2호가 나오겠죠. 정원도시 2호가 나오면은 정원도시 1호는 어딜까요? 순천이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문제에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원도시 1호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 1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새로운 정원 문화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는 정원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정원이 없는 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원과 정원의 차이가 뭐라 했습니까? 공원은 지리산 국립공원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한려해상국립공원.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있는 자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원은 내 집 앞마당에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원이 있는 집과 정원이 없는 집은 어떨까요? 정원이 없는 집. 아파트인데 베란다에가 꽃나무 하나 없다. 아니면 베란다도 없다. 그거 감옥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고유의 권한이다, 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원을 갖지 못한 도시, 정원을 갖지 못한 집, 정원을 갖지 못한 개인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순천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1호로 만든다고요? 정원도시 1호를 만들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정원입니다. 29만 순천 시민 누구나 저마다의 정원을 만들고 그게 모여져서 순천 도시가 정원이 되는 것이죠. 정원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정원은 곧 치유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도시 순천을 만들 것입니다. 제가 시장 출마하고 또 시장에 당선되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봤습니다. 순천이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데 맞아? 혹은 그거 유지할 거야? 혹은 생태가 밥 먹여주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이 누가 되든지 이제 우리 순천시는 생태도시로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원, 생태, 이건 우리 순천시의 고유의 것이 아니지만 순천을 상징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태가 밥 먹여준다. 그것을 보여주겠다. 그게 바로 이 3E 프로젝트입니다. 3E 프로젝트는 우리 전통적인 순천시가 교육의 도시입니다. KBC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광주에도 많은 학교가 있고 교육 여건이 있지만 우리 순천 하면은 많은 분들은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거의 인정을 합니다. 이 전통적인 이 교육의 에듀케이션의 E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시민이 보존해온 생태도시, 이콜로지의 E를 이코노미, 경제 활력으로 이어가겠다. 이게 바로 3E 프로젝트입니다. 3E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는 3개의 오아시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발효 오아시스입니다. 승주 일대에 발효 산업과 관련된 오아시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미 국비를 확보해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어떤 분들이 누가 몰려들까요? 발효를 활용해서 사업하려는 사람이 몰려들고 돈이 몰려들 것입니다. 기업이 몰려들 것입니다. 승주 일대의 발효 오아시스가 만들어진 것이죠.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있으니까 낙타가 찾아오지요. 유목민이 찾아오지요.
풀씨가 날아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우고 줄기를 뻗치고 꽃과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오아시스는 마그네슘 오아시스입니다. 이 마그네슘은 쇠의 철의 무게가 5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 되는 초경량 소재이고요. 알루미늄을 대체해서 신세대 새로운 소재가 될 것입니다. 마그네슘에 관한 원천 기술이 전 세계에서 우리 순천에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광폭 판재를 세계 최초로 우리 순천시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차체라든지 이모빌리티 이런 데 정말 많이 활용될 것이고요. 또 수술하면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그런 금속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그네슘이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작년 제가 화상회의를 통해서 독일,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화상회의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 14개 중소기업 대표가 와가지고 순천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오아시스에 낙타가 몰려든 것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 오아시스는 창업 오아시스인데요. 이 창업 오아시스는 사실 중국과 중국 중간총과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조금 왔다 갔다 못하니까 조금 더디가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창업 오아시스입니다.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오면 성공 신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 순천을 만들겠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히 청년을 중심으로 가정주부들 또 어르신들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순천시에서는 그것을 창업으로 연결시켜주고 창업만 해서 또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계 오아시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몰려들고 돈이 몰려들고 기업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 전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태 환경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중국에 갔을 때 일화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시장 취임하고 첫 번째 출장이 두바이를 거쳐서 중국으로 제가 일 욕심이 많아서 두 탕을 뛰었습니다. 두바이에 갔더니 세계 각국에서 온 환경 운동가들이 우리 순천을 알았습니다. 순천을 왔다 가봤답니다. 다녀왔다는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바로 중간촌으로 갔습니다. 중간촌의 기업들을 제가 이렇게 유치하려고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2분짜리, 3분짜리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그야말로 뿅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직원들이 아까 생태 흑수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빌딩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베이징이나 내나 똑같은 이런 곳에서 근무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단 하루라도 우리 순천의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 기업이 순천으로 왔습니다. II 스타라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이 우리 순천에 지사를 바로 냈습니다. 직원도 12명을 바로 뽑았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대표도 지금 오고 싶은데 못 오는데요. 이 코로나19만 풀리고 일상으로 들어가면 중국과의 교류가 더욱더 본격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순천 시민이 지켜온 생태가 돈이 된다는 것이죠.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원 산업인데요. 이제 정원을 우리는 집 앞마당에 정원을 꾸몄는데요. 이게 돈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원이 산업이 되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파트 베란다에 어떤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 봅니다. 한뼘 정원을 만들어 봅니다. 이것을 한뼘 정원 페스티벌 컨테스트 같은 것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수한 한뼘 정원으로 선정이 되면 표준화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이즈를 어떻게 하고 이것을 조립을 하고 여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뭘 심으면 이 매뉴얼을 포함한 것을 택배로 판매하는 것이죠. 인터넷으로. 그래서 내가 우연히 만들어 본 나만의 정원이 이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또 전 지구촌에 팔릴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KBC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남한의 정원에 관심이 있다면 순천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사 오면 더 좋겠지만 이사 안 오더라도 오셔서 남한의 정원 페스티벌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거기에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국가정원 옆에 순천만 가든마켓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정원 자재 공판장이 만들어집니다. 정원수 공판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도매가 되는 것이죠. 명실상부한 정원 사람의 메카 어디겠습니까? 순천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로 그린 뉴딜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린 뉴딜을 딱 이야기할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린 뉴딜 이야기를 딱 할 때 순천을 떠올리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우리 순천을 다녀가셨는데 그린 뉴딜의 가장 모델 케이스가 바로 우리 순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태가 밥 먹여주는 것, 그게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어디 도로를 내고 댐을 막고 이러한 토목보다는 자연스러운 생태 환경, 자연을 보존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돈이 되는 그런 모델을 우리 순천에서 이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린 뉴딜에 우리 순천시는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또 정원사들이 다양하게 또 배출될 수 있겠고요.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될 것입니다. 탄소 중립 왜 2050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탄소 중립은 계속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50년까지 완벽하게 하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리는 탄소 중립 이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에 오셔본 분들은 아실 텐데요.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10년 뒤, 20년 뒤, 100년 뒤에는 아름드리 나무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미 현재 우리가 식재한 나무만 가지고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은 탄소 배출권으로 2억 여원의 돈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나무 심고 돈도 버는 것이죠.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일석이조,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러한 그 탄소 중립 도시에 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폐기물 제로 순환 경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무슨 플라스틱 쓰레기, 다양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쓰레기를 아예 배출 단계에서부터 제로화하는 이러한 시민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람회는 행사라고요? 박람회는 행사가 아닙니다. 도시발전 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도시에서 박람회를 합니다. 행사하고 끝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박람회를 위해서 만든 구조물 유지하는 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몇몇 도시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몇몇 도시는 그게 골칫거리입니다. 우리 순천은 생태 환경을 중심에 놓고 정원 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2013년 국가정원 어떻습니까? 갈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요. 1,000억, 2,000억을 투입하는 게 이제는 몇 조의 가치가 있습니다. 2023년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만들 것입니다. 2033년에는 정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어도 남도, 전남권 일대를 하나로 만들 것이고요. 2043년에는 정원과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조금 한자 용어에서요. 전남의 그 소세원이라든지 다양한 정원들을 길로 연결하는 정원과도. 우리 순천은 아까 동천 정원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전남 지자체 모두가 정원도시가 되게 하는 그런 추진을 할 것입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밑그림입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정원 박람회를 이제 하고자 할 것입니다만 우리 순천만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순천이 앞서가는 것이죠. 서산대사의 시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눈 덮인 길을 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걸은 길들이 나중에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지럽게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 순천은 국가정원 몇 호가 있습니까? 국가정원 1호가 있습니다. 2023년에는
뭐가 1호가 된다고요? 정원도시 1호가 될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국가정원 1호를 어지럽게 가면, 정원도시 1호를 어지럽게 진행해 나간다면 2호, 3호 따라오는 다른 도시들이 얼마나 헤매겠습니까? 우리 순천시는, 우리 시민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원 1호와 앞으로 만들어질 정원도시 1호를 후세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똑부러진 방향타를 잡고 나갈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만 나가지 않습니다. 29만 순천 시민과 함께 순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른 도시가 하면은 하나의 경험이겠지만 우리 순천이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역사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순천시가 꿈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비전,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림이 좀 그려지신가요? 포스트 2023년 박람회, 즉 2023 박람회를 거치면서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10년 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원 수는 물론 2013년에는 정원 개념이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정원 관련 정원사도 지금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조경수도 엄청나게 생산될 것이고요. 공원과 녹지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KBC 광주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 변화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시민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역시 시민이 정원사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수료를 해낸 것입니다. 조경수는 그러한 조건에서 순천의 농민들이 생산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 국가정원의 초하류 대부분을 우리 순천 인근에서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이런 특수 초하류는 좀 이렇게 수입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초하류를 우리는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녹지가 이렇게 늘어나는 도시 순천. 자, 이제 2023년이 이럴 텐데 2033년, 2043년의 순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없을 100년 후에는 어떨까요? 우리의 미래 세대 후손들은 어떤 도시 순천에서 살고 있겠습니까? 그때 국가정원의 모습은 어떨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흐뭇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순천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천 시민은 정원에 삽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석 시장님의 우리는 정원에 삽니다 강연 참 잘 들었습니다. 요즘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 참 많이 하는데요. 앞으로 가장 부러울 금수저는 바로 생태금수저, 순천에 사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요, 도시 곳곳에서 시민 모두가 참여해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큰 기대가 됩니다. 시장님 다시 자리에 모셨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순천시는 생태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덜했던 2013년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정원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건가요? 순천만 섭지가 1990년대 중반부터 후반에 이르기까지 이게 토사 채취를 하려는 개발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 시민 사회에서 그걸 막아내었거든요. 순천만 섭지가 시민운동으로 막아서 자연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네. 도시의 어떤 성장축이 계속 확장이 되다 보면 그까지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순천만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에코벨트로서 뭔가 중간에 차단 막을 만들어야겠다. 그런다고 네. 장벽을 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순천시에서 계획하게 된 게 국가정원입니다. 그때는 국가정원이 아니었죠. 네네. 정원을 만들면서 이 정원의 의미가 다른 나라에서 높이 평가하는 게 그냥 정원이 아니고 도시의 성장 한계선을 딱 마지노선을 쳐놓은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의미가 높이 평가되어서 국가정원 2015년에 1호로
지정이 된 것이죠. 아, 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그래서 이 순천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자연과 생태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뭐 1호가 뭐 단 아니겠지만 어쨌든 네. 또 1호가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도 정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즉 개발만 신경 쓰고 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거대한 정원을 만들어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가정원 1호가 되었고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울산 태화강이 국가정원 2호가 됐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3호, 4호 한 10여 개 지자체에서 지금 거의 뭐 앞다투어서 국가정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는 1호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원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순천만 국가정원 다녀왔었는데요. 이렇게 나라별로 또 테마별로 나눠서 정원들을 꾸며놓은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순천만 국가정원 다녀오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순천만 국가정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는데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춘화님, 순천만 국가정원 다녀오셨을 때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순천시 연양동에 사는데요. 우리 국가정원이 만들어져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하잖아요. 저는 30분 걸어가면 국가정원에 도착하는데 들어서는 순간에 우리 호수정원이 우리 순천의 도시를 이렇게 정원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랬어요. 네. 또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또 주변에 나구선길이 있어서 거기에 또 선베드가 있어서 한번 바람에 맡겨서 한번 누워보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저는 또한 순천 시민으로서 자부심 갖고 또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걸어서 30분 만에 국가정원에 갈 수 있는 그 순천 시민들의 장점이 딱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30분뿐만 네. 아니라요. 뭐 깨알 자랑을 좀 하자면 네, 우리 순천 시민은 1년에 10,000원만 내면 네, 순천만 습지, 국가정원, 나간읍성, 드라마 촬영장, 서남사 등을 1년 내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국가정원 가서 한 바퀴 돌고 출근하고 근데 1년 내내 해도 10,000원만 내면 됩니다. 네. 10,000원도 없애려고 했는데 국가정원 규정이 있어서 네. 법으로 정한 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1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향후들까지 네. 재경, 재광 이런 향후들도 향후 인증이 되면 역시나 순천에 와서 언제든지 1년 10,000원권을 가지고 네. 무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놀이동산 연간 회원권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정갑숙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연이 좋고 네. 꽃을 좋아해서 순천만 국가정원을 자주 가는데요. 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푸르름과 꽃들로 가득한 순천만 국가정원에는요. 국가정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힐링할 수도 있고 치유할 수도 쉴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자연 생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방꽃 놀고 뛰어다닐 수 있는 기분 좋은 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애정이 듬뿍 느껴지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순천시는요, 2013년에 이어서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같은 국제 행사를 2번이나 치르는 지역은 순천시가 처음인가요? 그렇습니다. 국제 행사를 사실 기초지자체에서 한 번 치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번 치른다고 하는 것은 앞에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네. 또 아무리 잘했어도 어떤 변화가 없으면 2번 또 밋밋하게 하겠습니까? 네. 또 3번, 4번 하겠습니까? 그래서 2013년에 잘했고 또 2023년에 컨셉이 바뀌는 것이죠. 네네. 도시 전체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국제기구 AIPH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순천에 와서 그분들이 실사를 봤는데 감탄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박람회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순천이 좋은 곳이다라고 극찬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박람회 개최까지는 지금 2년 정도 남았는데요. 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날짜 수를 세 보니까 뭐 600일, 700일 막 이렇게 하니까 압박이 되는데요. 네. 사실은 짧다면 짧지만 또 길다면 긴 기간입니다. 우리 순천 시민도 모두가 24개 읍면동 시민정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거의 인해 전술을 펼치고 와, 네. 있기 때문에 시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미 올 1월 1일에 조직위원회가 꾸려져 있고요. 거기에 도청 공무원, 우리 시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조직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산림청이라든지 중앙부처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소병철 국회의원이 특별 발의해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 이게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네. 조만간 본회의 통과를 해서 또 국회 차원의 지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600일, 700일 남아서 부담스럽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굉장히 또 그렇습니다. 자신만만하신 모습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같아요.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지속적인 생태 보존을 위해서도 또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굉장히 필요한데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저는 거창한 것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과 집 사이 단독주택을 보면 집과 집 사이에 이렇게 약간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그냥 비워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네, 버리거나 맞습니다. 이게 어물투척하고 이런 게 정말 지저분합니다. 근데 이곳에 만약에 꽃과 나무를 화초를 심어놨다.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던질까요? 아니요. 쓰레기를 투척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순천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놓고 그림의 그 빈틈들을 아름답고 예쁘게 채워내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동네에 사시는 주민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오밀조밀한 정원의 완성인 것이죠. 도시의 완성 이것을 2023년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29만 순천 시민 누구나 저마다의 정원을 만들자 이런 것이고요. 네. 처음에 제가 이 아이디어를 내니까 요즘은 구석구석에 변화들이 생깁니다. 화분도 내놓고요. 네. 또 가게 앞에 조그만 공간에도 꽃을 심고 또 가로수에 보면은 밑에가 약간 노출된 네, 맞아요. 맨살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에도 뭐 꽃잔디를 심는다든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그러한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늘에서 순천을 내려다 본다면 도시 구석구석이 아마 초록색으로 보이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랜선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 중에 시장님께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저희가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김정희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그 숲과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과 쾌적함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정원에서도 이런 치유 효과를 느끼거나 저희들이 가서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정원에서도 이런 숲과 같은 치유 효과 느낄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어떤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정원은 그 자체가 이미 치유 공간입니다. 네. 우리 순천에서 가장 연장자가요. 지난해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르신을 한번 찾아뵙고 싶다. 네. 1913년생이 두 분 계셔요. 1913년생이. 그렇죠. 3.1운동 때 8살. 네. 7살인가요? 아무튼 네네. 두 분이 살고 계신데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분이 두 분 다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정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양원에 계실 것 같잖아요. 이 정도 되면. 근데 집에 자택에 거주하시면서 시장에 온다고 직접 뜰방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제 손을 잡고 이 누추한 곳까지 와줬다고 그 정신이 또락또락 하신 분들입니다. 네. 공통점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원. 바로 정원이 있는 것입니다. 네. 정원은 그 자체가 치유요, 건강이요, 힐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순천 시민은 도시 전체가 정원이 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치유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건강한 장수 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면 용계산 쪽에 또 치유의 숲도 또 만들고 있거든요. 네. 숲이 치유가 되고 정원이 치유가 되고 도시 전체가 치유의 공간, 또 동천 정원길도 걷는 자체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순천은 어디에서 거닐어도 네. 어디에서 숨만 쉬어도 그냥 힐링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대표 공간이 국가 정원인 것이죠. 네, 단순히 보기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와 장수의 비결까지. 그렇습니다. 네. 네, 순천시가 한국판 뉴딜 첫 공모 사업인 환경부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네.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는 건가요? 이제 장천동 일대, 순천시 장천동 일대 이제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빗물 순환인데요. 우리가 빗물이 비가 내리면 강을 통해서 집중호우 와가지고 싹 한번 휩쓸고 내려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만들죠. 댐을 만들고 그런 것처럼 소규모 저수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빗물 저금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지붕을 통해서 떨어지는 이 물들을 하수구로 그냥 버릴 것이 아니고 빗물 저금통을 통해서 빗물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정원에 뿌리는 물로도 활용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모아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활 속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정말 좋습니다. 우리 순천 시민 누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도시가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스마트 그린 도시 순천의 모습도 참 네. 큰 기대가 됩니다. 오늘 1시간 정도 동안 시청자분들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순천시의 미래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순천 시민 여러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가 미래 비전을 말씀드렸는데 이 코로나19의 어둡고 긴 터널에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터널의 끝에서 빛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 그러면은 터널이 지금 끝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터널을 네. 운전할 때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각광을 받을 곳 순천, 우리 순천 생태 금수저 순천 시민의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고 해서 지금 저는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을 틔우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줄기를 뻗치고 꽃과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네. 끝으로 민선 7기 임기가 앞으로 이제 1년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정책들 펼치실 건가요? 이제 만 딱 3년 됐습니다. 네. 제가 태풍과 함께 취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금방 3년이 갔고 그중에 절반은 코로나19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민선 7기 4년 임기 중에 남은 1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임기 1년에 시장으로 이제 취임을 한다. 이런 자세로 1년을 저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줄기를 뻗치고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앞으로 저도 응원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순천 시민분들도 열심히 적극 참여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랜선으로 함께한 여러분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엄지척 해주시고 지금 손도 흔들어 주시고 굉장히 반응이 네. 좋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코로나19 극복 이후 순천시가 이뤄나갈 미래 전략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에서 길을 찾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